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합성 총보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비교적 중요한 상품군, ETF 상품군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합성 총보수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상품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수수료나던가 규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비슷할 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사용하시는 그런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정성적인 판단이 정량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해도 운용 전략이나 구성 종목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해서 네네. 그런 정성적인 평가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성적인 지표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 상품군들, 이런 ETF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테마형, 혁신성장 테마형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선 진짜로 여러분들의 정성적인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구성 종목, 그다음 세 번째가 성장성. 네. 왜냐하면 이 혁신성장 테마형 투자를 하는 이유는 대표 지수형보다는 조금 더 알파를 노리기 위함이에요.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더 많이 지니까요. 변동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혁신성장 테마가 미래 증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이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혁신성장 테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를 투자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혁신성장 테마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것인가 이 스터디가 정말 가장 선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 스터디라는 게 이제 뭐 상품명이나 컨셉이 비슷한 상품들 사이에서 운영 전략이나 구성 종목의 차이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떤 게 다르고 나의 투자 목표에 어떤 ETF가 좀 더 적합하다. 이거를 그런데 말은 되게 좋은데 뭔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막 서울대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비교해서 우열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저도 정말 비법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사실 틀린 건 없거든요. 네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고 네. 뭐 이게 어려우실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너무 벅차실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스스로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공부를 하실 때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이상한 리딩방 들어가셔서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뭘 봐야 되느냐를 공부 설명 방법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뭘 봐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소문 이런 거에 이제 자주 지드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투자연금센터 채널이라던가 그 ETF를 만든 운용사의 홈페이지 있죠. 네. 사실 거기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 운용사를 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네.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사실 가장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본인들 상품이니까 가장 정확하겠죠? 맞죠. 정보나 데이터 같은 그리고 것들이. 네네.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의 내용을 일단 첫 번째는 그걸 먼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를 보시고 어떤 상품인지 어떤 컨셉인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운용사들이 대부분 운용사들이 본인들이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네네네.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타이거 ETF는 그래요. 아,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네네. 이런저런 내용도 정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교군이 되는 ETF가 있다면 또 그 상품에 대한 스터디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부담 드려서 죄송한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ETF가 내가 봤을 때 더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하시는 거고 혁신성장 테마 컨셉에 누가 더 충실한지 퓨어 플레이어를 누가 더 많이 담고 있는지 뭐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ETF 운용사들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돕고자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셔서 그냥 유튜브나 뭐 네이버 이런 데만 이제 보셔도 네. 충분히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네. 가장 정석이다 아. 라고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뭐 특히 연금 투자하는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ETF를 이제 해서 몇십 년 투자를 하면 또 그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혁신성장형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ETF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이 상품군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혁신성장 테마형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성적인 지표들이 중요한 어떤 아니면 합성 총보수와 수수료가 비교적 덜 중요한 상품군이 그래서 혁신성장 테마형 외의 뭐 수수료나 합성 총보수가 좀 비교적 덜 중요한 상품군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네. 월배당 ETF. 월배당 ETF. 이제 네.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월배당 커브드콜 ETF들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제가 정량적인 지표들을 설명을 할 때 분배율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제가 분배율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월배당 ETF 투자하실 때만 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분배율이 높다 짱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그것도 보시지만 네. 꾸준함, 그다음에 지속성 네.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배당 ETF들의 과거 분배금 지급 이력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을 보시고 네. 꾸준히 지급이 제대로 되어 왔는지도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월배당 ETF나 특히 커브드콜 ETF 투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배율이 높은 상품에 좀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에 들어올 거라는 어떤 뭐랄까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배율이 단순히 높은 것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좀 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 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마냥 높은 분배율을 가진 월배당 ETF에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대개는 커버드콜 ETF들이 분배율이 높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높은데 네. 이건 옵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 프리미엄을 월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간단하게 이 네. 옵션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네네. 미래의 수익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네. 현금 흐름으로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서 커브드콜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미래 수익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장 덜 포기하고 싶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이니까 네네네. 난 분배율도 높았으면 좋겠고 네. 지수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지수를 추정하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느냐 또 보셔야 된다. 네. 보실 게 너무 많죠. 죄송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짧은 만기의 옵션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걸 어디서 보냐? 네. 운용사 홈페이지 가면요. 네. 모두 운용사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명료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옵션은 만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름에 이게 월배당 커브드콜 ETF들이 이름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길거든요. 네. 어쩌고 저쩌고 타겟 1 커브드콜 네. 고정 뭐 어쩌고 이런 거의 한 20자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려요. 핸드폰에서 화면에서 잘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에 데일리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옵션 매도를 데일리로 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타겟 데일리라는 거는 네. 연간으로 이 ETF가 네. 타겟을 하고 있는 분배율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저희가 매일매일 옵션 매도를 합니다. 음. 라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분배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기초 자산의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 분배율. 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분배가 성립이 되고 성장 가능한 원금 역시 충족이 되어야 장기간 월배당 ETF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의 분배금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말씀 주신 거를 이해한 바로 다시 또 포장을 네. 해서 설명을 드리면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들은 예를 들어서 커버드콜 ETF가 있어요. 네. 근데 S&P 500 지수가 연평균 대략 뭐 10% 성장한다고 보면은 네, 보면은 그때 이제 이 S&P 500 커버드콜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의 이제 연 분배율이 10%는 적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연 분배율이 10%면은 이 연평균 성장률이 10%인데 그거를 다 끌어다 쓰는 셈인 거잖아요. 맞죠. 미래 다 성장성을 끌어 끌어다 쓰는 거예요. 쓴다는 게 네. 그러면 이거를 다 끌어다 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연분배율도 최대한 10%나 그거에 준하는 수준을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뭐 데일리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옵션 만기가 좀 짧은 것들을 좀 자주자주 매도하는 식으로 하는. 그래야 지수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익 있게 특히 커버드 콜 ETF에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홈페이지나 운용사가 운영하는 뭐 블로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S&P 500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네. 나스닥 100을 예시를 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였다. 그러면 그거에 비슷하거나 더 적은 연간 분배율을 목표로 했을 때 기초지수 성장성도 데일리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서 네. 내 분배율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원금이 이제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초자산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면 더 네. 높은 커버드콜 분배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배당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기초자산의 상승률이 너무 좋으니까 투자자분들 좋아하실 법한 특별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이제 커버드콜 분배율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배율 역시 기초자산의 상승률보다는 이제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 성장성을 훼손할 정도로 연분배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때는 네. 사실상 ETF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네.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10,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네. 이게 연간으로 이제 15%로 올랐어요. 네. 근데 이 ETF의 이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 타겟 분배율이 20%라고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땡겨서 쓰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20%를 이미 다 드렸는데 이 나스닥 지수는 오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 ETF의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15%가 올라야 되는데 20%를 줘버렸으니까 네. 5%가 떨어지는 5%가 떨어지는 거죠. 그 ETF 가격이. 그러면은 나의 총 토탈 저의 리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를 분배율 플러스 ETF 수익률 플러스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나는 플러스 20%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계좌에 들어온 분배금으로 들어온 돈은 20%에 해당하지만 그 가격이 5%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요. 총 그러면은 수익으로 봤을 땐 원금에서 이제 빼서 드린 거잖아요. 분배금을. 근데 그렇게 가격이 낮아지면은 분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나중에 그렇죠. 보면? 네. 왜냐하면 종가 기준으로 분배금이 산정이 되잖아요. 네. 퍼센티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분배금도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안 좋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게 그런 측면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셨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버드콜 ETF도 이제 옵션 어떤 뭐 매도 주기를 짧게 가져가거나 네, 네. 뭐 옵션 매도의 비중을 또 조절하는 ETF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커버드콜 전략도 많이 진화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예시를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들었잖아요. 이거는 대표 주가 지수인데 성장 테마, 혁신 성장 테마형이랑 결합한 커버드콜 ETF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때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또 혁신 성장 테마형을 볼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었고 방금 커버드콜 ETF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좀 기준을 삼아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도 죄송한데 둘 다 보셔야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혁신 성장 테마형도 네. 있고 커버드콜도 있으면 둘 다 그럼요. 봐야겠죠. 둘 다 보셔야죠. 네. 정상적인 평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혁신성장 테마형 ETF 판단할 때 네. 하셔야 되는 부분들 다 하셔야 되고 그거와 더해서 네. 이제 과연 이 분배율이 적정한가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이 기초지수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할까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해서 기초지수 성과 추정을 극대화하는지도 보셔야죠. 왜냐하면 혁신성장 테마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를 많이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 구성 종목 확인하시고 커버드콜 전략 역시 기초지수 잘 추종하는지 확인하시고 네. 분배율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실 게 정말 많네요. 또 그만큼 또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투자자분들의 이제 취향껏 골라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다 확인하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ETF 상품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상품명이나 컨셉이 비슷한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이제 나에게 좀 더 적합한 ETF를 고를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ETF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김수정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